에오스 베이직반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에 대한 복습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에서 객체 만드는 방법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객체를 만들 때는 new 키워드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이 생성자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변수에다가 객체의 주소값을 전달해 놓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지금 당장은 객체를 생성하여 참조 변수에 객체의 주소값을 전달해 놓는다 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오른쪽에 보시면 A에 이 new 클래스의 객체의 주소값을 저장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A에 객체의 주소값을 전달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냥 A라는 변수에 객체를 저장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클래스의 예시가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서 int 변수, string 변수 2개, 그 다음에 drive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string 타입의 getNa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문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클래스 카 타입의 myCar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myCar에다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 것입니다. 이때 아까 설명했듯이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여서 주소값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닷 프로덕트를 이용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임에 카 클래스에 있는 스트링 변수 네임에 접근하기 위해서 변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변수 해서 붕붕이 이렇게 저장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클래스에 있는 함수에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닷을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시면 변수 그다음 클래스의 변수나 변수 클래스의 함수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자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들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장에 있던 카하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요거를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있는 것을 생성자라고 하고, new를 통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생성자가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 주소값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클래스 카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카가 있죠. 그리고 소괄호 중괄호가 있는데 아무런 파라미터를 받지도 않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생성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면 요런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생성자를 디폴트 생성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생성자 하나라도 정의가 되어 있다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카 타입의 myCar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myCar라는 변수 안에 newCar라고 해서 생성자를 쓸 수 있습니다. newCar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카 클래스 안에 있던 디폴트 생성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을 이용하는 이유는 따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스태틱이 아닌 변수는 사용 불가하고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스태틱으로 선언한 변수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스태틱 변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unc이라는 함수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클래스만으로 class.fun 함으로써 이 함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객체가 아닌 클래스명으로 함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스태틱은 객체 생성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따로 객체를 만들어 주어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메인 타입의 메인이라는 변수에 객체를 생성해 주고 이 메인이라는 변수로도 함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제로 개발자 연봉 구하기 과제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객체를 생성해주고 디벨로퍼 타입의 D1, D2, D3 그리고 new 해서 객체를 생성해주고 안에 스트링과 인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디벨로퍼 이 생성자가 발동하겠죠. 그래서 네임에서는 입력받은 파라미터로 받은 네임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어에는 파라미터로 받은 이어가 저장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어가 3보다 작으면 연봉 계산해주고 7보다 작을 때 연봉 계산해주고 그게 아니다 했을 때 연봉을 각각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2가 들어왔을 때는 박건원님에게 2800 더하기 100 곱하기 2 만큼의 샐러리가 저장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줄 때는 역시나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들었던 변수명 name 변수명 샐러리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과제로는 렉탱글 만들어서 넓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렉탱글 R은 인자가 없는 객체, 그 다음에 렉탱글 S는 1, 1, 2, 3을 파라미터로 받는 인자가 있는 객체였습니다. 그리고 r.show 해서 이 렉탱글에 있는 show라는 함수에 접근을 해서 보여줄 수 있었고 또 s.show 해서 이 인자가 있는 객체로 만든 s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함수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r.show를 했을 때는 r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기본 생성자가 불려와서 0000이 그 0000이 대입되었고 s 같은 경우에는 1123이 입력받아서 각각의 x1, y1, x2, y2에 1123이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r.set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어주지 않았던 r에 대해서 x좌표와 y좌표의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quals를 통해서 두 함수를 각각 비교한 다음에 이 두 함수가 아니라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한 다음에 두 개의 객체가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클래스 java.lang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java.lang은 자바 프로그램 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math 클래스와 string 클래스 그리고 wrapper 클래스가입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을 이용해주기 위해서는 import를 통해서 이 패키지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math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이 math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관련된 상수들과 함수들을 미리 구현해 놓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매스 클래스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편하게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매스 클래스에 어떤 함수들이 있냐 궁금하시다면 구글링 하시면은 이 매스 클래스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랜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전에 이 매스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 스태틱의 특징 중 하나인 객체가 없이 클래스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랜덤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랜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0.0부터 1.0 미만의 범위에서 임의의 더블형 값을 하나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ath.random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랜덤이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명인 math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괄호에 int라고 해놓은 것은 타입을 바꿔주는 거죠. 타입을 int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부터 1 미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100을 곱해주게 되면 0부터 100 미만이 되고 int 타입이기 때문에 0부터 99까지의 숫자 중 int를 하나 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에 똑같이 int로 변환해준 다음에 이 best.random 곱하기 100을 해주면 0부터 99 그리고 거기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서 1부터 100까지 중에 하나의 int 값을 부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도 java.util 패키지에도 랜덤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랜덤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랜덤 타입의 랜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랜덤 객체를 저장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저희가 스캐너를 사용할 때 비슷하죠. 스캐너 변수명은 new scanner랑 똑같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랜덤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를 이용해서 접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en.nextInt 100 해주면 이 랜덤 메소드와 똑같이 0부터 1 미만이기 때문에 0부터 99까지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nextInt라는 타입을 해줬기 때문에 정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bs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자로 받은 값을 절대값으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math 클래스에 apps라는 메소드에 접근하고 그 파라미터로 1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10. 그 다음에 math 클래스에 apps라는 메소드에 접근하는데 파라미터로 마이너스 10을 준다. 그럼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인 10. 그 다음에 밑에도 마이너스 3.14의 절대값인 3.14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와 스쿼트 메소드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서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이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int 타입으로 둘 다 변환값을 지정해주고 math 클래스에 있는 파워 메소드에 5와 2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게 되면 5의 2승인 25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쿼트 25를 해주게 되면 25의 제곱근인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5,3을 파워에 넣어주게 된다면 125라는 값이 나오겠죠. 다음은 첫 번째 실습입니다. 이 실습은 역시나 이번 주까지 해서 각자 멘토님들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이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1부터 45 사이의 수준 랜덤으로 중복되지 않게 6개를 출력하고 보너스 1개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총 7개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7개의 int 배열을 만드시고 첫 번째 포문을 이용해서 포문 안에서
랜덤을 이용해서 각각 값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중 포문을 하는데 첫 번째 포문 후에 값을 생성하고 두 번째 포문 후에 if 문을 이용해서 이전의 값들과 새로 생성된 배열의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다시 첫 번째 포문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거 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멘토님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형 타입인 파라미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형 타입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변수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린, 차, 인트, 플롯, 더블 등이 있습니다. 여기 불린은 true나 false 나타내는 것이고, 차는 문자열 하나, int는 정수, 그 다음 float은 float형 소수, 그 다음에 더블은 더블형 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조형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이 레퍼런스 타입은 우리가 아까 봤던 파라미터 타입과 조금은 다른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레퍼런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타입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파라미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을 지정해주거나 true, 123 이렇게 값을 지정해줌으로써 초기화할 수 있지만, 이 참조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보시면 클래스 네임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new라는 생성자를 불러옴으로써 참조형 타입을 만든다, 참조형 타입을 초기화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생성자는 배열의 생성자일 뿐 클래스 네임의 생성자가 아닙니다. 즉, 이 클래스 네임 배열에 만약에 변수를 하나 선언했고 그거를 new 클래스 네임 5개, 그러면 5칸짜리 클래스 네임 타입의 배열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거를 다 초기화해주기 위해서는 이 포문을 이용해서 각각 5칸이면 0부터 4까지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스트링 클래스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클래스에 대해 배우면서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링은 클래스이자 우리가 문자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링 A는 이렇게 큰 따옴표 hello 해서 A에 hello라는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스트링 B는 new string의 hello라고 함으로써 B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링 클래스에 어떻게 저장되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더욱 좋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 스트링 C에는 AAA를 저장하고 스트링 D에도 AAA를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C라는 변수에 0 곱하기 100이라는 주소가 저장됩니다. 근데 이 주소를 따라가게 되면 AAA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럼 D도 C와 똑같이 AAA를 저장했기 때문에 D라는 변수 안에도 0 곱하기 100이라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C에다가 AAA를 저장해 주게 되면 C에는 어떠한 주소가 저장되고 그 주소를 따라가게 되면 AAA가 있는 것입니다. D도 마찬가지로 AAA가 있는 주소를 저장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스트링 E 같은 경우에는 BBB라는 것을 저장했고, 그러면 이 BBB가 있는 주소의 값을 E에다가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선언해주게 될 때는 또 다르게 저장되는데요. 그래서 스트링 F는 new string에 AAA라고 저장해 주시게 되면
또 다른 AAA가 어떠한 주소에 있고 그 주소의 값을 이 f에다가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스트링 C, 스트링 D와 다르게 또 다른 주소에 AAA가 저장돼 있고 그 주소를 G에다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참조 변수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해 줬을 때 그 객체의 주소의 값이 변수에 저장된다. 이것이 참조 변수입니다. 아마도 이거를 그 C 언어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지금 완벽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그때 편하실 겁니다. C에서 말고 C++이나 그런 데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럴 때 훨씬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객체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새로운 주소 값에다가 그 값을 객체를 넣어 놓고 그 우리가 만든 변수에다가는 그 객체의 주소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에는 AAA가 저장된 주소의 값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역시 G에도 객체 AAA가 만들어진 주소의 값을 G에다가 저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트링 클래스의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s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면 스트링 C는 AAA, 그러면 D는 AAA 라고 해놓았을 때 C와 D를 는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 주소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즉 C와 D가 가리키는 값은 AAA의 주소값이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E는 AAA와 BBB를 가리키고 각각의 AAA와 BBB가 담겨있는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F도 우리가 만약에 C와 F를 비교한다면 둘 다 똑같이 AAA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는으로 비교하게 되면 주소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 보시면 equals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객체의 값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C와 D를 비교했을 때는 객체의 값이 AAA로 같으므로 true, C와 E는 AAA와 BBB이기 때문에 false, 그리고 C와 F는 둘 다 저장된 값이 AAA이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는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변수에 저장된 주소값을 비교하게 되지만 equals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wrapper 클래스입니다. 이 wrapper 클래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파라미터 타입과 그 레퍼런스 타입 간의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wrapper 클래스로 이용해서 레퍼런스 타입을 만들어줄 때는 인티저 a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티저 a는 new integer 10, 그러면 10이라는 인트 값을 가진 a가 레퍼런스 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파라미터 타입, 기본형 타입으로 사용하던 short, int, float, double, char, boolean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해줌으로써 혹은 풀 네임을 적어줌으로써 레퍼런스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레퍼 클래스에서는 박싱과 언박싱이 있는데 박싱이 파라미터 타입을 레퍼런스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언박싱이 레퍼런스 타입을 파라미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nteger a는 10, 그러면 a는 10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받는 레퍼런스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즉 10은 파라미터 타입인데 a는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박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밑에서 B는 A, 그러면 B는 지금 파라미터 타입이죠. 왜냐하면 앞에 int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int 기본형 타입이고, A는 지금 레퍼런스 타입이기 때문에 B에다가 A를 넣어주게 되면 B는 파라미터 타입이 되고 A를 파라미터 타입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언박싱 과정입니다. 이 박싱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밑에 보시면 integer.value of b 라고 해서 박싱을 해줘도 됩니다. 보시면 string이라는 변수에다가 integer.toString int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그 int 타입을 string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refer 클래스를 왜 이용하냐? 이런 것들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은 레퍼런스 타입인데 int는 파라미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바꿔주면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nt를 레퍼런스 타입으로 바꿔줘서 대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쉬우실 겁니다. 두 번째 실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풀어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역시 자릿수 더하기이고, 입력 만약에 3355를 입력 받았을 때는 3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 이거를 제가 나누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를 refer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자로 int의 숫자를 받고 메소드 sum digits by str 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nt를 string으로 바꾼 후 substring을 이용해서 각 자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int를 string으로 바꾸는 것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refer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refer 클래스를 이용하여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ubstring은 스트링의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용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구글링 하면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즉 그래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받고 sum digit by str이라는 메소드에 넘겨준 다음에 거기서 더한 값을 return한다 라고 하면 이 system.out.println에 함수에 파라미터를 넣어주고 그 넣어줬을 때 리턴 값을 반환하게 만들면 되겠죠. 이번 주 과제는 제가 지금 뭘 낼지 아직 고민 중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던지 아니면 저희가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조금 어려운 과제를 내드리고자 하거든요. 프로그램 뭐 하나를 구현하는 그런 과제를 낼까 생각 중인데 정해지면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